이게 10년작 하우스 400평에 들어간 기록값이 한 36만 원 들어갔어요. 추미로만 했을 때. 양액재배 하는 분들 여기 계시나? 양액재배. 오셨구나. 양액재배 저기 200평 한 동 정도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양액값이 약 40에서 50만 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비대기 때 비대를 좀 시키고 과를 좀 키우려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양액 200평짜리 하우스 한 동에 40, 50 들어가. 근데 토경재배에서 무비료, 아무 비료도 넣지 않고 재배하는 방식의 추비 형태의 비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비재배라고 합니다. 관비. 배지만 없을 뿐이야. 인위적으로 설치한 배지만 없을 뿐이야. 땅이 배지야. 요 상태의 농업을 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게 하는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자, 30에 10kg가 있죠. 그 다음에 있어요. 요것은 질소, 요것은 인산, 요것은 가리,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량 들어있어요. 이런 5대 요소입니다. 식물이 요구하는 필수 3요소, 식물이 요구하는 필수 5요소가 바로 요겁니다.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미량 요소. 미량 요소가 비싼 놈, 비료 한 푸대에 막 10만 원 넘어간 놈 있죠. 이놈들은 미량 요소가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좀 싼 놈, 싼 놈은 이놈 플러스 미량 요소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놈은 이놈까지 다 합치면 13가지의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이 클 때 요구하는 비료는 16가지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13가지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량 요소들 3가지가 있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가지의 비료만 가지면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싼 놈이야. 좀 싼 놈은 9가지가 들어있어. 이놈 5개 플러스 4개는 9가지. 이것은요 10kg 한 포대에 싼 놈은 2만 원 시작합니다. 2만 원부터서 약 2만 5천 원 정도 10kg 한 포대에. 이런 비료가 있어요. 이런 비료를 사서 여러분이 재배에 이용하신다면 비용도 줄이면서 농사도 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농약 할 때마다 영양제 쓰지 말고 요거 쓰라고 얘기입니다. 이 비료 30에 10 조금 다음에 엽색이 조금 내가 볼 때 서운하다. 그럼 질소 성분이 조금 높은 거. 엽색이 괜찮다 그러면 중기 20에 20 또는 19 엽색을 내가 좀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13.5에 인산 제로, 가리 제로, 칼슘 16%짜리, 마그네슘 6%짜리 그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로 연면시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500리터에 요거 1kg 들어갑니다. 1kg가 들어가면 25,000원짜리라면 1kg 넣으면 한 번 넣을 때 얼마죠? 2,500원 들어가. 2,500원. 여러분들 농약방에서 영양제 사면 얼마 들어갑니까? 비싼 놈 5만 원이야 한 병에. 싼 놈은 15,000원. 자, 그것들이 바로 이 비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영양제라고 그래요. 추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족한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냉개를 주는 겁니다. 염려시비하는 게요. 뭔 얘기냐? 이미 여러분들 토양 속에는 많은 비료가 들어있어요. 양분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수분하고 관계다. 모든 농사는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내는 게 농업입니다. 그만큼 물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멜론 같은 경우는 정식에서 수확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물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마지막에 물을 중단시키는 이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이 목표로 하는 수량을 만들어내는 것. 하우스 한동에 4골 재배했을 때
1줄에 250개를 심으면 곱하기 4는 몇 개죠? 1250개인가? 1000개. 1000개. 1000개면 몇 상자가 나와야 될까요? 사수 기준. 평균. 250상자가 나와야 돼. 자, 그런데 250개를 집어넣으려고 보면 주간거리가 몇 cm 정도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회장님, 이회장님, 삼수가 몇 프로 목표합니까? 회장님 목표. 삼수는 잘 안 만들려고 크기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수를 만들려고 하면 삼수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삼수가 몇 프로? 30%. 30%. 사수가 사수가 한 60%. 60%? 60% 가까이죠. 오수가 10%. 자, 삼수가 30%면 300개면 3, 3, 9 90개네? 1000개 잡고, 30%. 삼수가 300개, 사수가 60%, 오수가, 그럼 사수가 몇 개? 600개? 요게 100개가 나와야 되네. 오수가 100개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오수가 100개면이 목표치로 따진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목표는 잡아야지, 이 목표는 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나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삼수가 20%, 사수가 70%, 오수가 10%가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수가 안 나오면 또 안 돼. 나와야 돼. 시장도 팔아야 돼. 사수 좋은 놈만 갖다 줘. 사수가 비싸. 사수에서 까딱 잘못하면 삼수가 많이 나와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삼수가 나와야 돼. 사수를 만들려고 하면 무조건 삼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수로만 키우려면 오수가 많이 나와버려. 그렇게 사수를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이. 키우려고 하면 삼수가 나와. 그래서 이 목표를 잡은다면 253자를 만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밀식해 버리면 줄어듭니다. 뭐가 줄어드냐? 삼수 35%, 35%, 사수 45%, 오수 50%, 육수는 내가 빼버려. 이렇게 줄어들어. 줄어들면 숫자가 뚝 떨어집니다. 자, 가격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공판장 시세가 약 좋은 것들은 3만 몇천 원 나왔습니다. 3만 원짜리 적기 있습니다. 3만 원만 잡으랍니다. 요놈이 3만 원이에요. 요놈이 3만 원이? 요놈은 얼마나 할까요? 2만 5천 원 잡겠습니다. 2만 5천 원 좀 괜찮아. 2만 5천 원 잡았어. 요놈은 얼마일까요? 2만 원. 아, 5수짜리요? 6수가 아니고. 8,000원. 응? 작년에 8,000원 받았어요. 작년에 8,000원 받았어?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줍니다. 또 예. 그래서 내가 시장하고 그 가락동 그 공판장에 결국에 사들하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5수짜리를 이런 가격에 맞춰라. 이 개새끼. 실은요 가장 품질이 좋은 게 5수짜리예요. 이 좋은 품질을 만들었더니 이 아이들이 이놈을 팔아야지 돈이 돼. 5수짜리를. 그러니까 5수짜리를 좀 싸게 사가지고 개수는 또 한 개가 더 많아. 팔 때는 이런 가격으로 팔아. 그럼 한 개만큼 돈을 더 벌어 지들이. 그렇게 살려간단 말입니다. 자, 이제 50%가 나왔다면 한 개를 더 넣어주고 5천 원을 덜 받았어.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의 과일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밀식하면 안 된다. 공기니까 온도가 받쳐주고 날씨가 좋으니까 밀식에도 문제가 없겠지. 요 꿈에서 키우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8cm는 가야 됩니다. 38cm. 그럼 한 줄에요. 한 20개 정도 줄어들어요. 한 줄에 20개. 이놈 줄이라 그 얘기예요.
이놈 줄여서 정품, 사수를 만들어내라. 그래야 돈이 된다. 욕심내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종자회사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 잡아 몰라고 했잖아 회장님이. 지들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지 종자가 많이 팔아서 돈 벌 텐데 밀치하지 말아가거든. 그래서 완벽한 특품의 품위의 사수 중심의 묘로를 만들려면 밀치하지 말고 재배를 합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물론요 33cm 심어가지고 농사 기막히게 지는 농가들도 있어요. 33cm 심어서 기막히게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땅이 받쳐줘야 됩니다. 땅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제입니다. 어제 지금 저기 고창 그 교육을 했어요. 저녁에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멜론의 저탄소 농업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저탄소 농업 과정 우리 농업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저탄소 농업이 뭐냐?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G7 가시기 전에 그 전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화상이라고 하신 거 기억납니까? 그 내용이 뭐냐? 저기 화력발전소, 석탄으로 쓰는 발전소 앞으로 없애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디젤 자동차, 요거 자동차 숫자를 줄이고 전기나 수소 전기차로 바꾸겠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매연이 나와. 등등등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 정도를 줄이는 계획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온실가스에 의한 기상의 이변 현상입니다. 이걸 막자.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농장에 아직까지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 제 농장 초상면을 심어갖고 잘파불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TV 보셨죠? 하우스 단지들 모가지까지 다 차버리고 저기 그 뭐죠? 소 먹이 만든 그 원형 대형 벨라 이게 공룡화를 일명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에 둥둥둥 떠서 하우스에 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난방기에 들어가는 기름통이 둥둥둥 떠서 바다 배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게 바로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아진 것이다. 이게 바로 농업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건 제가 전남농업기술원하고 예전부터 저탄소 농업에 대한 그 연구를 같이 해왔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농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농장에 트랙터가 노타리처럼 들어간 것을 2번을 한 번으로 줄이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내가 쓰고 있는 포대태비, 이것들 포대태비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나와요. 요거 가급적 쓰지 말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탄소를 줄여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이 세계적으로 지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상 기후에 대한 변화를 차라리 예방하자. 이러한 농업을 지는 농가들에게는 별도의 대형 매장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마크를 달아서 팔아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전북 고창은 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 쌍두마차, 추석여론의 쌍두마차, 청량의 저기 창평, 그 다음에 청량, 그 다음에 고창, 추석여론의 쌍두마차인데 시장에서 최고로 가격을 잘 받아내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청남은 안 들어갑니다. 청남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청남은 안 들어갑니다. 예. 오늘 내가 그 청남 쪽 이렇게 농장들 들어봤거든요. 농장들 우리 농가의 심성을 내가 거의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농장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드렸어.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대우를 받지도 못해. 시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소비자가 안 사가. 사가려면 쌍거래 싸게 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 농가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져. 요 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탄소 농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트랙터가 들어가서 노타리 차고 두둑 만드는 작업을 안 하는 거, 녹이기가 들어가서 기기가 돌면 거기서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저기 온실가스가 나와. 이걸 안 하는 거, 이게 저탄소 농업이다. 쭉 넘어가랍니다. 지난번에 사진 다 보여드렸죠? 자,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 요 자료는 제가 센터에서 인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눠주시고, 대신 이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재배가 되기 때문에 비료량이 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 비료량을 좀 더 넣었어요. 왜 더 넣었냐? 금년에 저온기에 금년 봄에 날씨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과일이 다 적었어. 그래서 다 적었어. 그러니까 좀 더 키워야 돼. 키우는 방법의 전략이 바로 물과 비료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양이 계산하니까 바로 매번 한 주당 들어가는 거. 질소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니까 정식에서 이렇게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가져가는 질소량이 몇 g이었죠? 한 주가? 4.4g. 근데 몇 g 줬죠? 5g 줬어. 자, 5g 안 줘도 됩니다, 농사. 4.4g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가 좀 더 줬다겠죠. 0.6g을 더 줬어. 0.6g. 줘도 이놈이 다 가져가냐? 다 가져가. 어디에 남죠? 땅속에 남아. 이렇게 해도 땅속에 소량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인산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산 요구하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인산의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산을 가져가는 것은 뿌리의 생장점만 인산을 몰아가요. 다른 데는 못 가져가. 그러니까 인산을 내가 100을 줬다면 30%밖에 가져가지 못해. 그래서 인산량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리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카리가 5.85g. 여러분들 책에 보면 카리가 훨씬 더 많아요. 몇 g입니까? 그래서 약 1g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많이 준다기도 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요, 지금 인위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칼슘 비료를 몇 번 줬습니다. 줬어도 저것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구량은 지금 몇 g입니까? 네. 양행 재배할 때는. 그러나 이 요구량이 들어가야지 정상품의 품위가 만들어진다. 양행 재배에서는. 토경 재배에서는 토양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추비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키우는 거예요. 요걸 하니까 400평, 실면적 400평입니다. 실면적 400평에 들어간 비료값이 약 36만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양액재배에서는 약 1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양액재배가 좀 많이 들어가 비료값이. 참고로 양액재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나눠 드릴 텐데, 이것은 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상 환경에 따라서, 정식된 숫자에 따라서,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생육되는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간 비료를 중간에 한번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 들어갔던 비료의 양을 줄여도 됩니다. 워낙 여러분들은 땅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주는 정도의 추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농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간 양의 약 3분의 1 정도만 가져도 여러분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